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MI지만 이 영상은 지금 3번째 시도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정말 거치대를 산다 말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지 않는 저의 어떤 귀찮음이 만들어낼 비극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냥 드라이브 겸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기록으로 좀 남기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는 길에 한 2번인가 3번 도전을 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좀 이렇게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는 구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못생긴 얼굴 안 보셔도 되니까 오히려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 아마 이제 현대인프라코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주식 투자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이 영상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좀 바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냥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그냥 좀 제가 하는 좀 쌉소리 좀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편하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포모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느끼는 소외가 많거든요. 그 포모라는 단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ear of Missing Out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수익을 걷고 있는데 나만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그 시장에서 참여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포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인도 갑자기 오르고 있고, 요즘에는 바이오 순환매여 가지고 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많이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처럼 굉장히 단단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포모가 딱 오기 좋은 시기이기도 그러니까 포모가 딱 오기 좋은데, 저는 사실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 포모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남들이 1억을 벌던 2억을 벌던 3억을 잃던,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부러워하거나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3억 4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3억을 버는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몇 억을 버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씩 내가 좋은 투자를 해가지고 나도 1,000만원 2,000만원 벌 수 있으면은 오히려 옆에 사람이 갖고 있는 10억 20억보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고 내 돈인 1,000만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뭔가 체면이라는 것,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좀 그런 포모 같은 이야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포모라고 하면 포모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회사 다니는 이제 동료 선배님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두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HLB라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규모가 좀 있게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한 4년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HLB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배 올랐거든요. 10만원 터치 할랑말랑 하는데 3만원일 때 계속 이제 모으셨던 분이시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내 현대인프라코어는 내가 샀을 때 대비해서 한 10% 20% 올랐는데, 저 사람은 대박이다, 진짜 부럽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분의 어떤 투자 성공?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분이 이제 그거를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성공도 실패도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지금의 과정에서의 어떤 성공은 분명히 축하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눈치 봤다가 소고기 한번 사달라고 이제 쪼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랑은 전혀 다른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해보다는 남들이 뭘 사고 뭐가 돈이 되고 내가 지금 언제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리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굉장히 대단히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대인프라코라는 종목을 본의 아니게 되게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를 막연하게 추종하고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회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그 숫자들을 분석해서 이 회사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단순히 그냥 회사가 좋아서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예시로 들었던 저희 이제 회사 동료 선배님의 HLB는 일단은 제약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로서는 그 성과나 미래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진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종목은 재무제표를 보기 어려운 종목이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인에서 뭐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실물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재무제표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고, 일단 숫자로 나와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보면은 너무 꿈과 희망과 미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그런 것이 주식시장의 원동력일 수 있겠지만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거를 가끔 하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 나가면은 저보다 훨씬 어린 젊은 친구들 살아가는 방식도 보고, 뭐 책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책에 그 친구의 철학이 어느 정도 묻어 나오니까요. 그리고 책을 보통 뭐 소설이나 이런 거 가져오는 친구도 있지만은 경제나 어떤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경매 같은 책을 가져와서 그런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어렴풋이나마 그 친구들의 생각을 조금은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은 재무제표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말하면 되게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인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주식한다는 분들 중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설프게 신문기사 보거나 유튜브 영상 한두 개 보고서 뭐가 좋네 안 좋네 떠드는 것보다 실제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회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숫자를 기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은 뭐 작은 어떤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뿌리는 재무제표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잖아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변화 같은 거. 일단은 돈 못 버는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 회사들 중에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지금보다 내년이 더 잘 벌 수 있는지, 내후년이 지금보다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사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근거를 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이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답이 명확하거든요. 편법을 써서 풀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만약에 내가 기술적으로 하거나 대충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정답을 못 맞추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숫자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수학 같고, 그 수학이 저는 주식 투자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4년 투자해서 아직 뭐 수익이 많이 안 난 바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엄청 잃진 않았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말이 좀 중언부언 되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알게 된다고 자부를 했을 때 그런 포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큰 로열티가 있고 가치가 높은 분들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도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나지,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럽냐라고 하진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이든 주식 투자든 자기의 자기의 삶, 자기가 뭔가 목표로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조금 뭔가 이런 어떤 다양한 변화에 있어서 조금 더 담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지금도 되게 감사한 게,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를 투자해서 배당을 작년에 한번 받았고 올해도 한번 받을 거고, 그리고 다행히 세금 내고 이거저것 해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물론 5%짜리 적금을 가입해서 4년 있었으면 20% 수익이니까 그 5%짜리 적금만큼은 못했지만은 그것도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고. 근데 제가 현대인프라코어를 전부 투자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에 있었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없었지만은 갖고 싶었던 어떤 주식 투자 종목이 셀트리온, CJ 제일제당, LG 생활건강, 이런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했던 시기랑 지금 비교해서 현대인프라코어는 거의 그대로고, 나머지 종목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보면서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야 진짜 이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게 얼마만큼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 명징하게 보여주는 종목이라서, 제가 하는 일이 그 회사의 인사나 재무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대전 쪽에서 이제 충청 전라도 쪽을 담당을 했을 때 그 전주 쪽에서 저랑 동갑인 남자 이제 실무자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LG생활건강에 올인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었고 막 180만원 150만원에서 막 50, 60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3분의 1 토막 났는데,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 않겠냐, 그래도 실체가 있고 우리나라의 굴지에 좋은 회사들을 많이,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매수했던 가격보단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분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저 그분 안부를 못 물어보겠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5, 60만원 대도 이제 그분이 약간 손실 상태였으니까,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0만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하나의 종목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하나를 계속 가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기도 메타, 넌 무조건 성공할 거야,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시장의 변화, 재무제표, 그리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분기별로 자기네들 회사에 대해서 어찌됐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했던 선택이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선택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현대인프라코어를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이었다고 했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장 폐지 될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짜증이야 나겠지만은 막 후회하고 나 왜 그랬을까, 너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차피 결과에 100%는 없으니까 그냥 한 55%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절반보단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서 어차피 그 확률에 몸을 맡기는 시장에 뛰어드는 이상 당연히 실패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회사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설령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하니까 제가 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어떤 투자 기법을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 있는 웬만한 주도주들을 한 번씩은 거쳐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고 팔아서 손해를 봤던 이득을 봤던, 어차피 저처럼 이렇게 막 한 종목 쭉 갖고 가시는 변태 같은 투자법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사고 팔고의 스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들은 웬만한 건 다 건드려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밥 먹거나 커피 한잔 하면서 야 뭐 이렇게 올랐는데 야 내가 옛날에 저거 갖고 있었었는데 야 아깝다 하면은, 저는 성격이 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하 웃어주면 되는데, 실제로도 그냥 웃고 말아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병신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할 종목이 뭐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얘기가 그런 이야기 같아요. 아 저거 내가 이렇게 예전에 갖고 있었었는데 야 그때 팔지 말걸, 뭐 할걸. 그래서 저는 뭘 하나 사던 팔던 되게 조심스럽고,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시계 하나 살 때도 정말 고민해서 겨우 샀는데 그게 하필 1000만 원이 넘는 시계여서 누가 봤을 때는 야 쟤 진짜 생각 없이 산다, 뭐 쟤 결혼도 안 한 놈이 뭘 저렇게 시계를 비싼 걸 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 그냥 편하게 알아 생각하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 시계 사는데 100원 한 푼 보태준 사람들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식 투자도 저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샀다고 하고 모여서 팔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겠지만은, 아니 산 이유도 보면은 되게 웃기고 판 이유도 보면 되게 웃겨가지고